제가 황교안 대표를 만나가지고 부정선거를 설명을 했을 때 우리 이준석 대표보다는 조금 더 호의적이었지만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제가 막 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보여주자 증거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러면 재검표장에 한번 가시죠라고 해서 재검표장을 4군데인가 5군데를 가셔가지고 그 가짜 투표지들을 몸소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불의를 봤는데 어떻게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산 조작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판에 들어왔는데, 안산 증거보전을 제가 9군데를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5군데 안산을 하면서 야, 이 오프라인 조작도 상당하구나를 알게 됐고, 선관위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지금 엄청난 채용 비리가 드러났고 국정원 보안정 결과 뭐 상당히 많이 늘었죠. 사실 그 자체도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부패 정도는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6분을 말씀하실 예. 수 있어요. 저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반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보수 진영의 득표 전략이나 앞으로의 전략이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전에 2020년에 총선 지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수도권에서 사전투표를 지고 본투표를 이겨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정말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은 저랑 몇 명 안 돼요. 저 지상욱, 뭐 민경욱 몇 명 안 돼요. 개인 도장 날인했으면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주장이신데, 그러니까 그 당사자성이 있는 이준석이 그러면은 거기서 이걸 당연히 들여다봤겠죠. 처음에 뭐 저랑 친분이 있던 강용석 변호사가 뭐 처음에 뭐 몇 대 몇 이런 거 하고 다녔고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든 판단은 뭐냐면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더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민경욱 의원도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했죠. 근데 가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 시발점이었던 건 인정해야 돼요. 민경욱 의원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은 뭐 일장기, 배추님, 나중에 뭐 대국민 보고회인가요? 이거 하는 거 전 다 봤어요. 근데 뭐 1번부터 21번까지 뭐 자기가 왜 부정선거를 생각하느냐, 그 안에 보면은 뭐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 뭐 윈도우 10을 쓴다, 뭐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다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발전하는가를 계속 봤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오히려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던 게 뭐냐면은 아까 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송은 6개월 만에 하게 돼 있어요. 선거 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를 안 해서 저는 오히려 이거야말로 부정선거론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계속 부정선거의 여파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보면 뭐냐면은 안타깝게도 여기서 그 민경욱 의원이 시작했던 투표 의혹에 대한 부분을 대법원이 정리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못 믿으신 것도 있겠죠. 그럼 거기서 일단락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투표 이후에 개표도 부정이 있다. 개표 다음에 또 이제 투표를지를 뭐 걸릴까봐 더 넣었다. 이건 오늘 저도 충격적인 주장인데, 이렇게 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검증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이걸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 계속 보면은 뭐 서버를 깔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서버라는 게 결국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건데, 제가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부가 그거는 행안부에서 가져온 거에서 어린 사람 뺀 거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니까 더 이제 뭘 더 했을 거다. 그 더한 걸 검증하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그러니까 사람 홍길동 같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위조 신분증 가져가가지고 그 표를 한 10,000표 정도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결과 바뀔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전 여기서 그냥 이거를 검증하러 뭐 예를 들어 어디 가서 하기 전에 제가 그래서 오늘 계속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 그러면은 총선이 부정선거의 메카인 것처럼 돼 있는데, 총선에서 뭐 아까 표도 그렇고, 그런데 총선을 보면은 이거는 한두 군데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대선이란 뭉태기표로 10만 표 넣으면은 그게 전체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겠지만은 총선은 지역구별로 선명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총선에서 그럼 몇 개 정도의 지역구에 이런 부정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만이 민주당이 뭐 180석 얻고 200석 얻고 이런 게 가능해지냐. 근데 나라를 먹는 게임이잖아요. 나라를 먹는 그러니까 게임. 그게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죠. 전체를 다 한다. 그렇죠. 전체를 기본적으로 다 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그러면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또 한 가지 아까 뭐냐면은 결국 아까 우리가 뭐 투표 사무원, 개표 사무원 아니면 뭐 우체국 직원 이런 사람 다 얘기했는데 이걸 다 제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계속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저는 거기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저한테 설득할 때 결국에는 이 뭘 검증해야 되느냐가 또 명확해졌다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계속 멈추는 거는
아 결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 가는데 의심이 가면은 검증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이 바라는 사람이 많으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국민들한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놓은 그 이야기들은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거 부합하지 않는 거 판단하셨겠지만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고 방금 전에 말했던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부정선거의 한 축이다 이런 것들도 저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랑 거의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아, 하여튼 아니고 그냥 살기 위해서 서로 이익을 위해서 합치는 거죠. 그 대법관이 부분이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카르텔이 있다는. 설정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그거를 그러면 설득 논리를 만드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저거 다 이제 우리가 본 거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뭐 파주시에 뭐가 있고 이런 거 다 본 건데 이거 이상으로 가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개인 도장 찍.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개인 도장 찍으면은 네. 뭐 선거를 이길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어보십시오. 조작하기가 어려워지는 네, 거죠. 네. 이 대표는 1분을 네, 추가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저는 부정선거라는 거 계속 이렇게 주장하면서 발전이 없이 6년이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6년이면 학위를 석사 박사를 따요. 근데 내용은 진보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결국 수사해라, 검증해라, 감사해라 이것도 제가 윤석열 통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통이 그랬어요. 자기가 검찰총장일 때 그때 민경소송 들어온 것 때문에 인천지검 시켜가지고 내가 이거 조사해 보려고 했다. 그렇게 했으면 세상이 달라졌죠. 그런데 네. 결국 본인이 못하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본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리고 그 밑에 뭐 이제 검찰총장들 있었잖아요. 뭐 이원석 총장도 있었고 이분들한테 지시하면은 저는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친윤계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 막아세웠거나 아니면 검찰 조직에서 봐도 이거는 수사를 할 만큼의 어떤 혐의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정도였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거기서 막 한동훈도 배신자다 이런 거 말고요. 왜 그러면 이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은 윤석열과 그 있는 사람들이 수사권도 발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했는가 그 논리가 봐야 되죠. 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6분을 말씀하셨고 예, 예. 이제는 제 생각에 이제 아까 뭐 저는 마무리 다 했고요. 발언을 경험에서 하셨다 네, 그러니까 자 이영돈 PD님하고 딱 10초만 쓰면은요. 박주현 변호사가 저는 윤 대통령이 1기 때는 못 했고 다시 뭐 윤석열이 돼 가지고 2.0 되면은 제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 그 시간은 빼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5분을 사실상의 이제 이 오늘 아직 5분 다 안 합니다. 5분 다 안 하니까 나눠서 왜냐하면 박주현 변호사도 하셔야 되니까 네네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적절히 나눠서 5분을 사실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네. 그런 마무리성 5분으로 하셨으면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동의하셨고 말씀하시죠. 그 아까 이 대표님께서 이게 전국에 어떻게 개별 이렇게 많은 선거구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핵심은 그겁니다. 일단 전체로 이번 선거는 몇 프로 정도를 사전 선거를 조작을 할 것인가를 정해요. 그게 7% 정도 그거는 아주 정교한 방식에 의해서 정한 여론조사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정교한 방식으로 그걸 정해 7% 정도 하면 그래서 전체를 전국을 다 그런 식해서 254개 선거구를 그런 식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보수 쪽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건 거기서 정한 7%보다 더 많은 걸 당일 선거에서 얻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 낮게가 아니고 나머지 부분 조정하는 거는 그다음에 다음 문제고 전체적인 큰 틀을 그렇게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6.3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주요 충남북 서울 뭐 이런 쪽 전부 다 그 국힘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어떤 식의 개선이 없이 지금 형 상태로 내란몰이 속에서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면 저는 100패할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시 그다음에 대구하고 일부 지역 빼고 경상북도 도지사하고 대구시장 빼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전체를 다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까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사전선거에 도장 찍는 것, 개인 도장 찍는 데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기회가 많은 국민들한테 사실 이 대표하고 이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여기 펜앤마이크 덕분에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지금 6시간, 7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네.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노력을 했지만 네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다음 핵심은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분 어. 뭐 3분 주시. 예. 10초 정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2분 한번 50초 정도를 예. 이제 우리 박 변호사가 3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분 하셔도 됩니다. 2021년 7월에 제가 황교안 대표를 만나가지고 부정선거를 설명을 했을 때 우리 이준석 대표보다는 조금 더 호의적이었지만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제가 막 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보여주자 증거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러면 재검표장에 한번 가시죠라고 해서 재검표장을 4군데인가 5군데를 가셔가지고 그 가짜 투표지들을 몸소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불의를 봤는데 어떻게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산 조작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판에 들어왔는데 안산 증거 보존을 제가 9군데를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5군데 안산을 하면서 야, 이 오프라인 조작도 상당하구나를 알게 됐고 선관위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지금 엄청난 채용 비리가 드러났고 국정원 보안정 결과 뭐 상당히 많이 늘었죠. 사실 그 자체도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부패 정도는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정선거를 어떤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몸이 아프고 제가 네, 이틀 전에 네, 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한 이유가